한때는 수백 톤의 철근과 콘크리트 강도를 펜 끝 하나로 결정하던 저였습니다. 도면에 선 하나가 잘못되면 건물이 무너진다고 호통치던 목소리는 이제 쇳소리 섞인 기침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저는 외풍이 심한 농막 컨테이너 안에서 차갑게 식은 전기장판 위를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지만 공사 대금을 독촉하는 채권자의 연락이 휴대전화 화면을 붉게 밝힙니다. 흙대가 낀 손톱 밑을 바라보며 감리 보고서가 아닌 일용직 작업 일지에 제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새벽 5시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것은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남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저는 갓 다림질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현장 사무소에 불을 가장 먼저 켰습니다. 저는 대기업 건설사의 품질관리 팀장이었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설계도와 실제 시공 사이에 1mm 오차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는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작업 반장들은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는 교과서가 아닌 현장의 먼지 속에서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또한 제가 짓는 아파트와 다르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위험한 투자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술값 한 푼을 아껴가며 적금 통장을 채웠습니다. 동료들이 주식시장에 등락에 울고 웃을 때 저는 묵묵히 야근 수당과 현장 수당을 모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은 현금 자산이 7억 원이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포함해 1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부가 아닐지 몰라도 평생 흙먼지를 마시며 일궈낸 저의 자부심이자 무너지지 않을 저의 성의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그런 저를 무한히 신뢰했습니다. 가장의 판단은 늘 옳았고 우리 집안은 단 한 번도 경제적인 풍파를 겪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년퇴 임식이 있던 날 사장님께서는 제 손을 잡으며 그동안 회사의 품질 기준을 완벽하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묵직한 감사패와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제가 감리했던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그 견고한 스카이라인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의 구조 계산은 완벽하게 끝났다고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새벽바람을 맞으며 차가운 철근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 삶, 따뜻한 남쪽 지방에 내려가 아내와 함께 흙을 만지며 여생을 보내는 평온한 날들만이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실 공사 없는 제 인생에 그 어떤 균열도 생길 리 만무했습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제게 은퇴 후 치킨집이나 편의점 창업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체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며 운이나 유행에 의존하는 장사는 제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방문한 귀농 박람회에서 저는 운명처럼 스마트팜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마주했습니다. 설명회장에 대형 스크린에 뜬 것은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이 아니라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로 가득한 모니터 화면이었습니다. 업체 측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최첨단 센서가 실시간으로 작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양액 공급기와 자동 개폐기가 최적의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농사가 아니라 정밀한 공장이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비를 기다리는 천수답 농사가 아니라 데이터로 자연을 통제하여 1년 내내 균일한 상품을 찍어내는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접목한다면 남들보다 월등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추냉이 같은 고부가 가치 특용 작물을 추천했고 저는 그 가능성에 매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2중 3중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지자체가 보증하는 기농지원 자금이 투입되고 생산된 작물은 본사와 연결된 대형 유통망을 통해 전량 수매된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며 판로를 뚫을 필요 없이 오로지 생산 품질에만 집중하면 되는 완벽한 분업 구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엑셀을 켜고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수익률 15%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게다가 시공 예정지를 둘러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표준 시공 견적서에는 거품이 잔뜩 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자재를 수급하고 공정을 관리한다면 초기 투자금을 획기적으로 줄여 수익률을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남들은 흉내 낼 수 없는 저만의 전문성이 빛을 발할 기회였습니다. 이 완벽한 설계도 앞에서 망설일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공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소개해준 지역 시공업체의 작업 방식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였습니다. 바닥 수평 공사는 허용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섰고 골조를 연결하는 용접 상태도 정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인류 건설 현장에서만 지휘해 온 저는 도저히 그 꼴을 눈감아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 소장을 불러 호통을 치며 전면 재시공을 지시했습니다. 소장은 시골에서는 다 융통성 있게 하는 거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저는 계약서와 시방서를 들이밀며 원칙대로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변한 것은 서울에서 온 샌님이 유난을 떤다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완벽한 시설만이 완벽한 작물을 만든다는 제 신념은 확고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신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이 현장의 변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인근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물안개를 습도로 착각해 환기팬이 헛돌거나 구름이 조금만 끼어도 조도 센서가 오작동해 값비싼 LED 조명을 켜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본사 기술팀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그들은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춰 미세 조정은 농장주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찼습니다. 알아서 다 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이라더니 결국 사람이 24시간 붙어 앉아 감시해야 하는 반쪽짜리 기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정밀한 수입산 센서로 교체하고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또다시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예산이 너무 초과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초기 투자라고 지금 완벽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본다고 설득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지만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대한 유리 온실을 보며 저는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일단 작물이 자라기만 하면, 첫 수확만 하면 이 모든 고생은 보상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시련은 예고도 없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1년 내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냉난방기를 가동한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농업용 전기라 저렴할 것이라 안심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용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자 무서운 속도로 할증이 붙었고 한 달 전기 요금만 7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엑셀 시뮬레이션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이 고정 비용으로 증발하는 구조였지만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끄는 순간 작물들은 즉시 시들어버릴 테니까요. 더 뼈아픈 것은 믿었던 본사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데이터로 키워낸 첫 수확물이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품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온 본사 수매 담당자는 작물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잎의 색택이 미묘하게 흐리고 뿌리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등급 판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계약서 귀퉁이에 적힌 깨알 같은 품질 기준 조항을 들이밀며 약속된 가격의 절반밖에 쳐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성분 분석표를 내밀며 수치는 완벽하다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시장에서는 데이터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상품성이 중요하다며 제 논리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자금 회전이 막히자 견고해 보였던 제 인생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전기세를 메꾸기 위해 저는 생전 처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평생 빚이라곤 모르고 살았던 제가 아들뻘 되는 은행 직원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대출 한도를 사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불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겪는 일시적인 자금 경색일 뿐이라고, 다음 짝기 때 제대로 수익을 내면 금방 해결된다고 아내를 윽박질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져 왔지만 저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기며 독한 소화제만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규모의 경제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생산량을 2배로 늘려 박리담회로 넘기면 본사의 낮은 수매 단가를 상쇄하고도 이익이 남는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보루였던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추가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제발 그만하자며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모니터 속의 엑셀표를 가리키며 이 완벽한 복구 계획을 믿으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시설 확장이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태풍이 북상한다는 뉴스가 들려왔을 때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직접 검수한 구조 계산서에 따르면 제 온실은 초속 40m의 강풍도 거뜬히 견딜 수 있는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기상청 예보는 고작 초속 35m였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저는 안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제 오만한 계산식을 비웃듯 덮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쇠 파이프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니터 속의 초록색 정상 신호들이 하나둘씩 붉은색 에러 메시지로 바뀌더니 이내 굉음과 함께 전원이 나가며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빗물이 들이치는 컨트롤 박스를 부여잡고 제발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태풍은 제 전 재산과 자존심을 하룻밤 사이에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로 구겨버렸습니다. 날이 밝고 마주한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수십억 원어치의 최첨단 유리 온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고 빚으로 키워낸 작물들은 흙탕물에 잠겨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농작물 재해 보험마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현장에 나온 손의 사정인은 파손된 잔해를 살피더니 냉정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설 확장을 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규격 외 자재를 섞어 쓴 것이 약관 위반이라며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하던 원가 절감 노력이 결국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왔고 평생 1등급을 놓친 적 없던 제 신용 점수는 신용불량이라는 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짐을 싸서 떠났고 저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집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듯 도망쳐야 했습니다. 수십 층 빌딩도 오차 없이 올렸던 제가 정작 제 인생의 기둥뿌리가 뽑히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머무는 곳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낡은 농막입니다. 한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60평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쥐가 천장을 긁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일용직 임금과 기초연금은 불어난 빚의 이자를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신용 불량자가 되어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 하나 개통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실패는 기록적인 태풍 때문도 본사의 갑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회사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보호 아래 있었으면서 그 안에서 누리던 권한과 성과가 온전히 제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울타리 밖의 세상은 엑셀 수식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확신, 흙과 생명을 데이터로 재단하려 했던 그 어리석음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완벽한 준비라고 자부했던 그 모든 계획들은 사실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의 아집에 불과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전문성은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성공의 기억에 기대어 새로운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가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모를 쓰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 하루 일당 15만 원을 벌기 위해 남들이 쌓아 올리는 건물의 신호수로 서 있는 것이 지금 제게 남은 유일한 삶의 증명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처럼 무너진 폐허가 아니라 튼튼한 반석 위에 지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